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권 제13강 11번 집과 문과 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관청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현대의 큰 관청의 건물이 있습니다. 관청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쌓일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큰 관청의 건물을 뜻하는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계급이 높고 낮은 관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쌓일테를 결합하여 관청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관청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큰 집에서 직위가 높고 낮은 관리들이 일하는 곳이 관청, 또 벼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리가 있고 생물체의 기능을 맡은 이 기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관청관, 벼슬관, 기관, 관입니다. 다음은 집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큰 기와집의 그림이 있습니다. 집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돼지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진면의 모양을 글자의 위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돼지시를 결합하여 집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집가는 원시 수렵사회에서 점차 농경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집을 짓고 돼지나 여러 가축을 기르며 정착하여 사는 것을 나타내어서 집 또는 집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족이 있고 대대로 학문이나 기회에 뛰어난 전통을 지녀온 이름난 집안의 사람을 나타내어 이 전문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집가, 집안가, 전문가, 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관청관은 여기서 집면은 큰 관청의 건물을 나타내고 그 밑에 쌓일테는 그 자원에서 지층이 쌓이듯이 계급이 높고 낮은 이 관리가 차례로 쭉 쌓여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관청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집가는 집면 밑에 돼지시를 결합하여 집에서 돼지라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면서 점차 정착하여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집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칠해입니다. 도우미 그림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해칠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풀무성할 봉과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어지럽힌다는 뜻을 나타내는 풀무성할 봉을 변형하여 그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해칠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해칠해는 집안에서 남을 헐뜯고 어지럽히는 말을 자주 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므로 결국 남을 해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이해가 있고 해를 입히는 것이 이 손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해칠해, 손해해입니다. 다음은 추울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추울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틈하 밑에 얼음빙을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틈하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얼음빙을 결합하여 추울한, 찰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틈하는 겨울에 움집에서 풀더미를 덮고 사람이 추위에 떨며 잠을 잘 때 찬바람이 불어오는 벽이 터진 곳이 틈, 추위 또는 찬바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추울하는 추운 겨울에 움집에서 풀더미를 덮고 풀숲 모입니다. 사람이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우는 것을 나타내어 춥다, 차다는 뜻이며 보기로 한파가 있고 추워지니 몸이 오싹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오한이 있고 날씨가 춥듯이 살림살이가 가난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추울한, 찰한, 오싹할 가난할 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해칠해는 진면 밑에, 그러니까 집안에서입니다. 여기서 풀무성할 봉이 변형한 것은 풀이 무성한 것처럼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럽히는 말을 자주 하면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므로 결국 남을 해친다는 뜻에서 해칠해가 되었습니다. 추울한 찰하는 진면 아래 풀숲모를 결합했습니다. 집에서 풀숲을 덮고 사람이 잠을 잘 때에 그 터진 벽의 틈에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춥다는 뜻에서 얼음빙을 결합해서 추울한 찰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사람 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모닥불가에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는 진면 밑에 스물잎과 불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돌지범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여럿이의 뜻을 나타내는 스물잎을 그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 밑에 불화 넉점을 결합하여 여러 사람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여러 사람서는 잔치집이나 초상집에서 방 안에 있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집의 마당가에 여럿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여럿이 또 무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민이 있고 아버지의 본부인이 아닌 여러 첩들이 낳은 자녀를 나타내어 이 첩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자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여러 사람서, 무리서, 첩의 아들 서입니다. 다음은 법도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제목의 길이를 재을 때 자기 손으로 한 뼘 두 뼘하고 길이를 재었습니다. 법도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여러 사람서 무리서의 획을 줄인 밑에 또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러 사람서를 획줄임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하여 법도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법도도 헤아릴 탁은 먼 옛날에는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손으로 길이를 재어 한 뼘 또는 한 발로 나타내었으므로 이 잰다는 뜻이며 보기로 도량형이 있고 사회의 규칙을 헤아려 정한 일을 법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제도가 있고 사물이나 수량을 재는 표준이 되는 삶 단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온도가 있고 수많은 수량을 헤아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탁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법도도 제일도 단위도 헤아릴 탁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도를 탁으로 읽는다는 것을 잘 알고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 사람 서입니다. 여러 사람 서는 돌집업 밑에 스물집을 결합하고 그러니까 집에 마당가에서 여러 사람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잔치집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서입니다. 제일도는 여러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의 손으로 한 뼘 두 뼘 또는 한 발 두 발하고 길이를 재었으므로 제일도이고 사회의 규칙을 헤아려서 정한 제도라는 뜻에서 법도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리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들판에 놀러 나가서 깔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리석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여러 사람서 무리서의 밑에 있는 부라 넉점을 생략하고 그 대신에 수건근을 결합해서 소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여러 사람서 무리서에서 부라 넉점을 생략한 것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천의 뜻을 나타내는 수건근을 결합하여 자리석 깔자리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자리석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을 때에 천으로 만든 방석 따위를 깔고 앉은다는 뜻을 나타내어 자리 또는 깔자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좌석이 있고 앉은 자리에 따른 이 지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석차가 있고 잔치자리를 베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자리석, 깔자리석,
지휘석, 베풀석입니다. 다음은 지게문호 집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에 달린 외장문 곧 지게문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지게문을 상징한 글자가 소전의 지게문호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지게문호를 모양을 변형하고 또 고든선본으로 나타내어서 지게문호 집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지게문호는 집에 달린 외장문을 상징한 글자로 지게문 또는 외장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호가 있고 지게문이 달린 이 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호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지게문호, 외장문호, 집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석은 이 부분은 무리서 여러 사람 서에서 불화를 생략해서 여러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고 그 밑에 수건거는 천이나 방석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을 때 깔고 앉은 방석 또는 자리라는 뜻에서 자리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게문호 지보입니다. 지게문호 지보는 외장문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로 이 외장문 또는 지게문이라는 뜻이며 지게문이 달린 집이라는 뜻에서 집호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입니다. 도우미 그림은 우리들이 생활하는 방의 한편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집호 밑에 모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집호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네모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모방, 방위방을 결합하여 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방은 집의 공간을 네모지게 칸으로 나누어 우리들이 먹고 자며 생활하는 곳이 방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냉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방입니다. 다음은 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왼편 문짝과 오른편 문짝이 달린 대문의 그림이 있습니다. 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왼편 문짝과 그리고 오른편 문짝을 상징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과 대전의 글자가 고든선본으로 그리고 모양이 변형하여 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문은 왼편 문짝과 오른편 문짝을 상징한 글자로 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문이 있고 대문이 달린 이 집 또는 집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문이 있고 같은 대문을 드나들며 학문을 배운 동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문이 있고 학예나 기술이 뛰어난 집안에 비유하여 전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문문, 집문, 집안문, 동문문, 전문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방은 지포 밑에 모방, 방위방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모방, 방위방은 네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네모지게 칸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이 먹고 자며 생활하는 곳이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입니다. 다음 문은 문의 왼쪽 문짝과 그리고 오른쪽 문짝을 상징한 것을 결합하여 문의 뜻이 되었고 또 문이 달린 집이라는 뜻에서 집문, 집안문의 뜻이 되었습니다.